얼마예요? 한 14억 되죠. 잠깐만. 네. 진짜요? 네. 계좌에 14억의 돈이 들어있다고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자산을 만드는 세 가지의 방법.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금액을 저축하는 것. 듬뿍듬뿍 쌓으면 그게 금방 큰 돈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높은 수익을 내는 것.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면 큰 돈이 금방 모일 겁니다. 셋째는 오래 투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큰 금액을 저축하는 게 힘들고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인 오래 투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저축에 집중해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돈이 커지도록 오래오래 꾸준히 저축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자산의 가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투자가 필수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있어요? 월급은 몇 배씩 차이 안 난다. 자산의 차이가 크다. 자산은 수십 배씩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월급 떠올려 보자고요. 대기업 들어갔다고 3배 비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이 3배씩 차이 안 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과차장 정도 되면 이미 자산은 10배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돈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어떤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결코 성적순도 아니고 연봉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순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취업을 할 때 시즌만큼은 연봉이 전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전혀 아니었던 거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 투자의 중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01k라고 부르는 퇴직연금과 IRA라는 개인연금, 이 두 가지 연금 제도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이 제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금융자산만으로도 연금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한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데요. 2024년 말을 기준으로 401k 가입자 중에서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53만 7천 명, IRA 가입자 중에서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얼마예요? 한 14억 되죠. 아, 14억. 와, 우리도... 잠깐만. 네. 진짜요? 네. 계좌에 14억의 돈이 들어있다고요? 일반 근로자가 계좌에 14억 가진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인 거예요. 둘이 합하면.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만 장자라 부르죠. 네. 그거 번역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미국 기준으로 100만 불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나 지금이나 아주 부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통용이 돼요. 왜냐? 만약에 연금 계좌에 14억의 정도의 돈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부자라고 부르죠. 당연하죠. 그리고 연금이 아니어도 한 14억 원 정도가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완전.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100만 장자를 우리가 그대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자, 인구 차이 이런 것들을 떠나 가지고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정말 팽팽 놀고 먹을 수 있는 연금 부자를 100만 명이나 양산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수는 2천만 명 조금 넘습니다. 과연 연금 100만 장자가 지금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명 없겠죠. 하지만 미래는 저는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요. 우리 직원들 다 포함.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라고 기대를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100만 달러, 즉 14억, 15억 정도의 돈을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목표감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만나지 않고 누군지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독자 중에, 우리 구독자 몇 명이죠? 100만 명. 100만 명이잖아요. 이 100만 명이 그냥 좋은 얘기였어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든 그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100만 명이 정말 나중에는 이런 연금 부자들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는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금만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이룬 것은 이들이 특별한 투자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겠죠? 미국 사람들이라고 투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똑똑하고. 응? 진짜요? 네. 그럴 수가 있나?
깻님이 아직 환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금융교육, 경제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받았을 사람들인데 기초적인 지식은 있지 않아요? 우리보다.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엄격한 교육 속에서는요, 음. 창의성이 없어집니다. 대신 전체적인 학업 능률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최상위죠, 전 세계에서. 모두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같이 창의성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학업 능력이 되게 밑에 있고요. 몇 명의 천재들이 튀어나와서 세상을 먹여 살리죠. 미국은 거의 뭐 GDP에 8만 불씩 되잖아요, 인당. 그럼 모든 사람들이 1억씩 버는 정도의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미국 가봐요. 완전 빈익빈 분익부예요? 완전 심하죠.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냐면 놀랍게도요. 우리 돈 계산 같은 거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보자 A를 3개 시켰고 B를 2개 시켰고 머릿속에서 막 곱해가지고 얼마요 하면서 돈 주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오. 몰랐죠? 흔히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미국 영화를 보면 거스름돈을 바닥에 착착착착착 동전 땡그랑 해서 슥 미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안 주잖아요. 우리는 10,000원에서 2,500원 빼면 7,500원이라는 걸 바로 알죠. 네. 요새는 이게 현금조차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바닥에 탁탁탁탁 해서 주는 줄 알아요? 뺄셈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덧셈만 잘하기 때문에 덧셈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깻님 여기 10,000원 냈죠? 네. 제가 2,500원짜리 물건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물건을 여기 놔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여기 돈을 얻는 겁니다.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기 2,500원짜리 샀으니까 보자, 5,000원, 그리고 1,000원, 1,000원, 500원 해서 얘가 10,000원 될 때까지 만든 다음에 얘를 밀어주는 거예요. 10,000원 줬으니까 물건과 거스름돈 얘 10,000원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머릿속의 기본 개념 자체가 뺄셈이 아니라니까요. 덧셈 메인으로 하는 게 그들의 문화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 수준이 높은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월급의 10%가 주식에 들어가는 게 자동입니다. 제 아는 분이 미국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월급의 10%가 이제부터 회사를 다니는 동안 꾸준히 주식 투자 된다는 것을 안내를 받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냐고. 거의 없대요. 거의 없는데 간혹 원금 보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사부를 찾아가가지고 나는 굳이 나의 퇴직금을 떼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서류를 엄청 적어서 사인하면 안 할 수는 있다고는 해요. 결국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요, 돈에 대한 공부보다는 제도와 관심입니다. 대신 우리는 월급의 10% 정도를 떼가지고 국민연금을 하죠. 그리고 그 국민연금은 엄청 높은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국민연금 같은 게 없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겼겠다. 네. 미국은 돈 없으면 노후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돈 없어도 노후가 준비가 되죠. 국민연금도 있고 그거 없으면 기초연금 나가죠. 왜 준비 안 한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은 끝도 없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는 비빌 언덕이 그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 비빌 언덕이라는 것은 갈수록 그 다음 세대에는 비비기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들은 입사할 때부터 월급의 일정 부분과 퇴직금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렌트 문화잖아요. 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본인의 부가 늘어나나요? 아니요? 안 늘어나죠. 그럼 뭐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를 믿고 의지하겠어요? 투자된 자산? 네,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증시가 빠지면 정권이 바뀌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또한 믿음을 주는 거죠. 아, 빠지도록 안 두겠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넣어둘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죠. 전 국민이 의지하는 자산이 있는 거고요. 제가 기대를 해보는 건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은 가장 비빌 수 있는 언덕일 겁니다. 하지만 입장료가 더 커졌죠. 만약에 입장을 못한다면 우리는 그 든든한 뒷배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혹시 우리도 미국처럼 주식시장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최근에 힌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빠지니까 부양 정책 나오죠. 그리고 기업들이 좀 이상한 꼼수 쓰려고 하니까 이제 못하죠. 네. 과연 이런 분위기가 점점 지배적으로 생기는 곳에서 증시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놔둘 것인가? 저는 기대를 거기에 해보는 거죠. 근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직급이 있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회사 직원들 보면은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쉬쉬하는 편이고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투자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더라.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중간 세대가 되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 갈 거니까 시장이 바뀔 것 같아요.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분명 투자를 단기적으로 해보고는 이건 단기적으로 하면 도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결국에 그걸 넘어서는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문화가 더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시간의 힘입니다. 지금 당장 자산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30년 이상의 긴 시간 꾸준히 투자를 해보면 생각보다 큰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격차인 거죠. 같은 회사에 다니고 비슷한 급여를 받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30년 후에는 엄청난 자산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전 세대에서는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고 그냥 새로 산 사람들의 격차가 있어요.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때는 다르지 않을까요?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한 사람과, 즉 예금하는 사람과 2%짜리 그래도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꾸준히 투자한 사람과 벌써 최근 5년만 봐도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녔다면 벌었을지 잃었을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적어도 ISA, IRP, 연금저축 이용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면 지금 당연히 벌어있겠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 벌써부터 격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고미 키워드에 401K에 대해서 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좋고 성공적인 제도입니다. 401K가 퇴직연금이죠. 네, 이게 미국의 세법 401조 K항이기 때문에 401K예요. 자,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많이 없는 게, 이걸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우리나라의 DC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쉬운 거죠. 그렇다면 이거의 성공 사례는 미국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직원들이 급여를 401K에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금을 빼줍니다. 세제 혜택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회사에서도요, 직원들이 여기에 넣을 때 매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복지네요, 일종의? 네,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보조금을 넣어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세 혜택을 회사에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DC 제도에서 네. 뭔가 혜택을 주는 건 없잖아요. DC 자체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요, 그걸 오랫동안 부었을 때 우리는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죠. 네. 오래 다닐수록 우린 퇴직소득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절대 금액은 조금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세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서 IRP로 받을 때 세금을 안 떼고 받죠. 네. 그리고 이걸 연금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어찌 보면 DC 자체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혜택은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 하나밖에 없게 느껴지지만, 이걸 그대로 IRP로 가지고 와서 퇴직연금으로 수령을 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니까? 네, 많게는 계정까지 다 된다면 절반까지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DC의 과세 이연을 한껏 누리다가 IRP를 거쳐 연금 수령까지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하지 못했을 때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미국의 401K를 조금씩 따라서 쫓아가고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자체는요,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도입은 의무예요. 도입은 의무인데 안- 적용은 안 해도 된다. 안 도입해도 페널티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몇몇 큰 대기업들은 아직도 퇴직금 제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궁극적으로요, 퇴직연금 제도로 넘어와서 DC로 가야 아주 이상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고, DC에 넣은 돈이 잘 불려져서 이게 나중에 IRP로 잘 흘러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노후로 가야 최적의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예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보잉 같은 회사, 정말 큰 회사잖아요. 네.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이 퇴직연금 계좌의 손실 때문에 부도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부도 리스크도 부각이 됐었어요. 워낙 커서. 너무나 큰 거예요. 즉 미국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은 다른 거 투자 아예 하지 않더라도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대는 게 정말 크다는 겁니다. 회사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요, 모든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합은 정말 크고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제도는 네.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나 성공한 거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 오래전에 이걸 만들 때는요, 네. 잘 생각해봐요. 만들던 시점에는 학자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와 근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학자들은 하도록 무언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401k를 만들고 사실상 거의 반강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은 조금 뒤의 일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후에 도입이 됐어요. 디폴트 옵션은 뭐냐면 퇴직연금 실컷 만들어줬는데 당시에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도박이다. 우리 돈으로 왜 주식 투자를 시키냐부터 해서 엄청 많은 반발이 있었고 예금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들 중에 당연히 노후의 빈곤이 확정되는 것들이 많았을 거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고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됨과 동시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직연금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미국의 시장 자체도요. 퇴직연금이 흘러들어온 돈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자, 이 돈은 줄지 않죠. 모든 퇴직금들 중에서 은퇴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돈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시 자체의 체질이 바뀌었고요. 이때부터 TDF와 ETF 이런 것들의 고속 성장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죠? 네, 맞아요. 최근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 잘하면 미국처럼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알려야 된다. 더 투자해야 돼요. 나중에 너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펜션처럼 편안한 노후, 연금의 진정한 의미. 흥미로운 건 연금을 뜻하는 영단어 뭐죠? 펜션. 펜션입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가 휴가 갈 때 머무르는 뭐죠? 펜션. 와 같은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부를까요? 바로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상태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네. 아 진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현금화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연금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달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금을 극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은퇴 이후에 연금화 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월급의 10% 정도를 연금 투자에 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수를 리스크가 아닌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후에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와 근데 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시스템을 강제로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사실 연금에 50만 원이니까 월급의 10% 이상을 넣는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 의무사항처럼 나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해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 과제처럼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 같아요. 강제적인 게. 강제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네. 투자에 존재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요. 자기 결박입니다. 자기 결박이 의미하는 것은 돈 생길 때 넣지 뭐, 월급날 내가 이체하지 뭐 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거예요. 자기 결박이 가장 잘 작동한 사례가 무엇일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보험. 보험 맞습니다. 또 한 개는 뭐예요? 모기지. 아. 자, 집을 사면 갚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날 쓰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모기지 안 갚고 먹고 노는 사람은 없어요. 큰일 나죠. 그쵸? 그거는 인생 하드코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 보험 어떤가요? 2달만 안 내도 실효돼요. 효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2달 이상 안 넣거나 하게 되면 그때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자기 결박의 요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까지는 아니죠. 적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수익률 보고 한 사람이 어딨어요. 하지만 보험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차피 넣어야 되면 나중에 누적 수익이 어느 정도 쌓이고 큰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축 용도로 활용하죠. 자, 은행에 빚 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이거 빚 안 내면 내가 써버릴 것 같아서 빚을 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 돈을 갚으면 어차피 내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만큼의 원금은 내 돈이 되기 때문이죠. 빚 다 갚으면 그 다음으로 집 업그레이드하고, 빚 다 갚으면 집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이렇게 빚을 갚아 나가는 것만으로 나의 저축 역할을 대신해 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자기 결박의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증권 투자를 할 때 이 자기 결박 요소가 유난히 약해요. 거의 없지 않아요? 네. 내가 진짜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연금은 자기 결박 요소를 넣어야만 해요.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적립식. 맞습니다.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 선생님은 워렌 버핏 선생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이체 선생님을 이용해야 돼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월급날, 나의 급여의 10%가 여기로 들어와서 정해진 대로 쭉쭉 사지는 그 세팅을 해야만 해요. 만약에 ETF를 쭉쭉 사지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TDF라도 사세요. TDF는 일반 펀드이기 때문에 자동 매수 약정이 아주 수월합니다. 돈이 넘어오는 것은 자동이체, 정해진 날에 들어있는 돈으로 특정 상품이 사지도록 하는 것은 자동 매수 약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깻님은 보통 급여일이 한 5일 정도 되죠. 네. 그러면 매월 5일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CMA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50만 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약정을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6일에 50만 원만큼 정해진 상품이 사지는 자동 매수 약정을 걸어 두셔야 돼요. 내년부터 할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라는 말을 보지 못했나요? 몇 번이나 나왔는데 바로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결박의 요소대로 실행이 되다 보면 놀랍게도 없다고 느껴요. 약간 카드값 빠져나가는 느낌처럼 느끼려나요? 네. 우리가 휴대폰을 처음 살 때 봐봐요. 깻님은 폰 바꾸기 전에 폰 요금이 10,000원 정도 나왔잖아요. 2만 원이요. 2만 원 나왔나요? 네. 자, 폰을 바꾸고 나니까 한동안 비싼 요금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몇 달 나가면 익숙해지고 없는 돈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벌써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연금도 모든 사람들이 내 월급이 한 10% 줄었구나 라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특정한 습관이 나의 몸에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얼만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3개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돈들로 투자를 하는 게 충분히 쉬워지고 놀랍게도 나중에 시장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얘네들도 평가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또는 누적 수익률이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때도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나요. 그냥 그걸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출금 어차피 안 되잖아요. 우린 놀랍게도 출금이 되지 않는 돈과 계좌에 대해서는요.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자동이체를 걸어가지고 투자로 불리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든 게 미국의 401k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제도를 믿고 그냥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줄어든 월급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쉽죠? 말은 쉽죠. 행동은 더 쉽죠? 지금 당장 하세요. 다음 달 자동이체. 네, 오늘 전해드린 메시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실무적인 얘기들보다는요, 결국에 미국을 봐도 먼저 하는 게 답이더라.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7페이지. 27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봤습니다. 그래도 챕터 하나 중에 하나 나갔어요. 소제목 하나 나왔군요. 네.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맞다. 이 영상으로 불면증이 해소되신 분들이 출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께서 제보해 주시고 있어요, 댓글로. 네, 아주 목적 달성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찍기도 편하고요. 느리게 말해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으시다가 잠이 드시고 다음날 일어나셔가지고 어디까지 봤지 하면서 발을 막 옮기시는 그런 영상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숙면이라는 것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잠이 건강에 최고니까요. 그럼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